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 니은 디귿 한자성어 이어가겠습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은 여러분 교재 한번 펼쳐보시죠. 저 교재 안 펼친 분도 있는 것 같아. 앉아 계시고 수업 시간에 밖에 나가는 사람 처음 이용합니다. 제가. 자, 214쪽에 보시면은요, 낙양쥐기 있죠. 낙양쥐기는 낙양 땅에 종이 값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나라 때,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때 좌사라는 사람이 얽힌 얘기입니다. 이 좌사라는 사람이 삼도부, 세계도읍에 대한 부라는 한문 양식의 글을 적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대의 유명한 장화라는 평론가가 좌사의 삼도부는 고금에 지금 어떤가는 명문장이다 이렇게 비평을 했어요. 그 당대는 여러분 종이가 발명되지 않던 시대라서 필사했죠. 필사. 그러니까 글을 보고 베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선비들이 어디에 종이를 사기 위해서 몰렸죠. 참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물포의 종이 값이 올랐다. 왜?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는 많으니까요. 그런 뜻입니다. 하여 낙양 땅에 종이 값이 올랐다라는 것은 책의 판매 보수가 많다.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문필 정책을 장려하는 것을 칭송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낙점 중요합니다. 낙점. 우리 봉건시대에 옛날에 낙점이란 말은 서너 명의 이렇게 입호부자, 이렇게 관리 임용권자, 서너 명을 관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입호부자를 이 중에 임금이 이 사람을 임명하시오라고 위에 이름 위에 동그라미를 치는 걸 낙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낙점을 찍다 이랬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낙점 이름이는 뭡니까? 결국 서너 명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는 채용 방식을 낙점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시고요. 낙화유수 읽어두세요. 남녀가 서로 그리워하다. 자, 난형 난제는 형제 간의 우열을, 그러니까 누가 뛰어난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백중지세 또는 용호상박 이런 것 같은 뜻이죠. 남과 일몽 비중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몽자가 들어가는 한자성어들이 있어요. 백일몽, 남과 일몽, 한단지몽, 여몽 이런 몽자가 들어가는 이런 한자성어는 대다수가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세속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뜻하는 표현이고요. 장주지몽이라고 나옵니다. 나중에 장주지몽, 호전몽은 무라일체의 경지를 강조하는 꿈입니다. 좀 차이가 있죠. 자, 남부여대 남자는 등에 치고요. 여자는 이고 일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떠돌아다니는 살림살이를 가난한 살림을 뜻할 때 남부여대. 자, 남부여대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죠. 유사성어로 뭐라고? 삼순구식이라고. 남부여대 삼순구식. 일전에 우리 순이 열흘이라고 보았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삼순하면 30일, 한 달입니다. 삼순. 한 달에 9번 뭘 하다? 밥을 먹다 이럽니다. 한 달에 9번 밥을 먹으니까 하루에 3끼님으로 3일 밥 먹고 27일은 굶는다. 즉 아주 가난한 사람의 살림살이를 뜻할 때 삼순구식 남부여대란 용어를 씁니다. 자, 낭중지추, 주머니 낭이죠. 주머니 속에 추가 송곳추입니다. 송곳을 넣어두면 얘가 뼈쭉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튀어나온 재료면 어디 두어도 표시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낭중지추 알아두시고요. 노류장화, 길가의 버드나무와 담장 위의 꽃은 누구 아무나 꺾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보통 화류계의 여자, 여기 보면 화류계의 여자, 기생을 이루는 말입니다. 이 노마지지는 늙은 말의 슬기로움, 아마 경륜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뜻이겠죠. 노심초사, 마음을 스며 애를 태우다. 농공행성 알아두고 누란 지위는 알아두셔야 돼요. 사울루 알란, 위태롭다. 그러니까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위태롭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요. 매우 위태로움을 뜻하는 말로
통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통전등화와 백척연에 되는 높은 장대 끝, 이런 뜻인 백척간도와 같은 뜻입니다. 매우 위태로움을 뜻하는 말. 자, 그리고 능지처참형, 부관참시 이런 것도 있는데, 능지처참형은 우리 허균이나 성산문이 당했던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죽 팔다리에다가 소를 딱 묶어가지고, 밧줄을 묶어가지고 동시에 출발하게 하면 사지가 찢어지는 이런 형벌을 능지처참형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관참시라는 말은 관을 쪼개서, 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서 시체에다 난도질을 하는 걸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명회라는 친구 아시죠? 한명회라는 사람은 부관참시의 형벌을 당했어요. 한번 참고하시고. 박이망향 연결해 두고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죠. 단기지게. 그래서 단기지게는 배를 잘라서 교훈을 주었다라는 맹자님 어머님에서부터 유래가 됩니다. 따라서 학문을 중간에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뜻이겠죠. 예, 당금지게, 이건 두턴 우정이고요. 단사편, 일단사 일편. 단사할 때 사는 밥사. 단은 그 도시락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엔 대나무 통에 이렇게 도시락을 담아 다녔죠, 밥을. 그래서 한 도시락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그러니까 간소한 음식. 옛날에 선비들의 청량한 청빈한 생활을 뜻하기도 합니다. 자, 단수 노치는 붉은 입술과 흰 치아, 미인입니다. 당구풍을, 당구를 치면 노래하다가 아니고 당구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그래서 좋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의 영향을 받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귤화 위지, 다음에 또 여러분 보면은 건적자주 건묵자극이 있죠.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은 여기 나오는 당구풍월, 또 보면은 마중지봉 이런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당랑거철의 당랑은 사마귀예요. 사마귀가 수레를 멈추게 했다라는 고사에서 비롯되는데, 이 당랑거철은 강자에게 약자가 무모하게 대듬을 뜻합니다. 무모함을 뜻하죠. 우리 하룻강아지 범무소인 줄 모른다는 속담과 통합니다. 대개만성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죠. 대동소이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자, 도불습이어라 두고요. 동경생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속담과 통합니다. 동문서답, 엉뚱한 답변이죠. 동병상연,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을 보내죠. 동정하고 연민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동상이몽, 한자리에서 다른 생각을 함을 두고 동상이몽 그러고요. 도문불출은 앞에서 본 바 칩거 있죠. 도음절 칩거. 예, 집안에 틀어박혀서 밖에 나가지 않음. 자, 득어 망전 볼까요? 득어, 고기를 접었어요. 망전, 그 전이 통발전입니다. 통발은 고기를 잡는 거물이에요. 고기를 잡게 되면 통발을 잇는다라는 표현이죠. 도움이 된 것을 까맣게 잊고 은혜 보답하는 일조차 있는다, 이런 말이에요. 등고사비는 높이 오르면 스스로 낮춰야 한다, 이런 자꾸적 해석에서는 겸손을 의미하는 뜻도 있습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다 의미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고잡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 과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순서대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그 등하불명, 등불 아래가 어둡다. 가까이 있는 물건을 잘 판단을 못할 경우를 뜻하죠. 자, 좀 더 길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미음비읍 봅니다. 마이동둥, 말 귀의 동쪽 바람, 이건 뭐다? 바로 흘려듣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다. 마중지봉 보시죠. 마중지봉. 여러분들 마가 삼마입니다. 삼대 이름이 삼마, 마중지봉. 삼대밭 가운데에 뭐다? 쑥봉이에요. 쑥. 삼대밭 가운데 쑥이다. 쑥봉자. 삼대 하면은 굉장히 길차게 자랍니다.
우리 3배 만드는 식물이죠. 2, 3m씩 높이 자라요. 그 3대밭 가운데에 쑥봉자. 쑥은 원래 지 표면에 붙어나죠. 그런데 이 쑥은 3대를 닮아서 똑바로 자란다. 큰 문 옆에 있으니까 자기도 그 따라서 똑바로 자란다는 뜻으로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좀 전에 우리가 당구, 풍월과 서로 좋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으로 유사합니다. 익혀두시고요. 마중지봉. 이 만사휴이 헛수고로 들어갔다. 만시지탄 때늦은 후회고요. 자, 망양보리 양을 잃고 외양간 고친다.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죠. 이미 후회도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때늦은 후회입니다. 자, 여러분들 망양지탄 똑같은 한자 성어가 지금 보니까 한자는 망양 쪽이 다르죠. 다르면서 두 개가 있네요. 자, 탄식할 탄 작은 입구 쓰고요. 이렇게 쓰시고. 자, 이것도 망양지탄. 다음에 두 번째 망양지탄은 발알망자죠. 발알망. 양은 이 삼수가 들어가니까 늙을 양이에요. 지탄은 똑같습니다. 지탄. 의미는 한자가 다르므로 그 뜻 또한 다르겠죠. 여러분 앞에 나오는 망양지탄은 양을 잃어버린 탄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양은 뭐냐? 바로 학문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한 목동이 양을 기르다가 마리수를 세보니까 양이 한 마리 없어요. 양아 하고 양을 찾아가 보니까 어느 산기슭에서 여러 갈래의 길이 있었는데 막 양 발자국이 있는 겁니다. 이 양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는 탄식, 어느 길로 갔는지. 자, 이에 비해서 학문을 견줍니다. 학문의 길은 여러 갈래의 전공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하는 그와 같은 탄식을 앞에 나오는 망양지탄으로 양을 잃어버린 탄식이다 이런 표현이고, 여기에 망양지탄은 넓을 양이니까 남의 탁월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달하지 못하는 탄식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생활하고 공부를 더러더러 하다 보면은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원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가끔 질투도 나지만, 그렇죠, 내 실력은 저기에 가닿지 못하구나라는 자기의 식견이 그 뛰어난 사람에 가닿지 못하는 데 대한 탄식을 뒤에 나오는 발알망, 넓을 양, 갈지, 탄식할 탄입니다. 그래서 이 망양지탄이 발음은 똑같으면 한자를 달리하면서 뜻이 각각 다름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망운지정은, 망운, 구름을 바라보는 탄식. 자식이 타향해서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이 고향의 부모님께서도 보시고 계시겠지. 그냥 고향에 계신 어버이를 그리는 마음이니까 효도와 관련되죠. 망지소수,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다. 자, 매점매석 봅니다. 여러분 앞에 매는 팔매입니다. 팔매. 죄송합니다. 팔매가 아니고 살매요. 살매. 그 점은 여러분 점포 또는 재화, 이런 경제용으로 재화예요. 그래서 매점 하면은 재화, 상품을 사서, 매석, 이때는 팔매자, 선비석 하나 더 있으면 팔매가 됩니다. 그래서 팔기를 어떻게 하다? 자, 석은 마지막에 아낄 석입니다. 아끼다. 아낄 석. 그래서 매점 매석은 상품, 즉 재화를 사서 팔기를 아끼니까 독점 이렇게 되죠. 독점. 여러분 그 박지원의 허생전에 보면은 허생이 전국의 과일을 다 사서 모았죠. 이런 행위가 뭐죠? 바로 매점 매석 행위라 그럽니다. 한자어 연결해 두고 더 알아둘 것이 맥수지탄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보리는 잘 자라더라. 보리맥 빼어날 수. 어느 나라 때 기자에 얽힌 얘기인데, 보리는 잘 자라던데 나는 나라 이런 슬픔에 울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의 이면에 기자의 고사를 생각해 보면은, 즉 멸망, 망국의 한탄을 맥수지탄이라 그래요.
자, 맹모 삼천지교가 있죠. 이 옴길천 이사하단 얘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해서 맹자의 교육에 신경을 썼다 이런 얘기죠. 면종복배, 면 얼굴로는 복종하지만 속으로 배반하죠. 표리부동과 뜻이 같습니다. 자, 명경지수에 두고 명불허전, 이때 명은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명성은 헛되이 이루어지지 않았노라. 그죠? 이런 얘기고, 명약관에는 뒤로부터 해석하면 돼요. 불을 보듯이 분명한 사실을 두고 일컬할 때 명약관하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모수자천 하나 두고 목불식정은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일자무식을 뜻하죠. 무장무에 다음에 문경지교 잘 보시죠. 문이 찌를문자예요. 문경지교 찌를문 칼도방이 있죠. 찌를문 경이 목경자입니다. 목경 문경지교. 따라서 문경지교라는 말은 문경에 사는 친구가 아니고 목을 칼로 찔러도 변치 않을 교분이다. 중국의 연파라는 사람과 인상형에 얽힌 교훈입니다. 절친을 뜻하죠. 진정한 우정을 뜻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문전성시와 문전장난은 반대예요. 문 앞이 시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권력이 있을 때죠. 따지면 사람들이 청탁을 하러 많이 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전장난은 이 자기 참새작 라자가 거물 라자입니다. 문 앞에 참새 거물을 놓을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이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권력을 잃게 되면 찾는 사람이 없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둘 반대입니다. 자, 무라일체. 그게 호접지봉이 있잖아. 외부 세계와 내가 일치되다. 무라일체. 자연과 내가 일치되다. 무라일체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장주지몽. 장주는 장자의 본명이에요. 장자의 꿈이란 뜻으로 장주지몽은 다른 말로 거기 나오는 호접몽 또는 호접지몽이라 그럽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서 그 호접이란 말이 나비예요. 나비가 되어서 꽃밭을 홀골 날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깨니까 그 꿈을 깬 장자가 나비인지 꿈속의 나비가 장자였던지 몰랐다. 무라일체의 경지를 강조하는 꿈. 다른 일반적인 몽 앞에서 본 여러분 남가일몽, 한단지몽 이런 것들은 대부분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인생의 무상감을 뜻하는 표현인데 장주지몽, 즉 호접지몽, 호접몽은 다른 뜻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미생지신, 미생이라는 사람의 신이 이건 어리석고 융통성 없음으로 읽힙니다. 한번 읽어두세요. 미인방명. 미인방명은 아까 가인방명 봤죠? 미인은 명이 짧다. 자, 그럼 굉장히 잘생긴 미인 같은 경우에 왕이 있으면은 왕이나 군주가 그 미인을 취했죠.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권불십일홍이라고. 그 권력을 잃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죽게 되거나 피살당하거나 하면은 그 따르던 여인네도 죽기 마련이죠. 이런 뜻을 비롯된 말입니다. 그 미인은 자고로 명이 짧다는 표현. 방남강길은 널리 책을 읽었어도 돼 기억을 잘합니다. 기억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도 되지만 보통 암기하는 정도. 그 지혜라든가 식견 이런 것과는 거리가 조금 있죠. 방남강기 기억을 잘하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 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 나쁜 면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반면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남의 어떤 부족한 점을 나의 학문의 본보기로 삼아가다. 그죠? 그래서 타산지석과 뜻이 유사하죠. 반의 지기는 반인은 색동옷입니다. 그래서 색동옷을 입고 춤을 췄다라는 말은 효도를 뜻하죠. 반포지효, 도로 먹여주는 효도다. 이 까마귀의 습성이 그렇다 그럽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양육되었다가 이 장성하게 되면 이제 늙은 부모가 먹이를 물 수가 없죠.
먹이 사냥을 못하니까 이 장성한 새끼, 이제 새끼가 아니죠. 장성한 까마귀가 어미를 다시 어미에게 물어다주는 효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효에 대해서는 이 까마귀가 유명합니다. 그를 두고 반포지효 그러죠. 발본색원 근본을 뽑고 폐단의 원천을 봉쇄하는 것. 발본색원 방방고고 한조점이 껴두고 방휴를 지쟁은 어부지리와 뜻이 같죠. 삼자가 이익봅니다. 앞에 속담에 씨앗 싸움의 요강장수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비연망대가 라두고요. 백골난망 은혜가 뼈에 사무침 결초본 것 같은 뜻. 병연하청은 잘 알아두실 것이 병연가도 물은 막다른 자꾸적 해석이 아닙니다. 병연가도 하청에 이 하는 황하를 뜻하고 청은 불청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병연이 가도 황하강은 막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기대한 보람이 성취되기 어려움을 뜻합니다. 우리 보면은 부지하세월 어느 세월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백년하청과 뜻이 같아요. 이 백년해로 알아두시고요. 백년서생 얼굴이 하얀 선비 이론에는 강한데 실전에는 약한 경우 경험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고 배가 절여는 배가와 종작이라는 절친에 얽힌 얘기입니다. 배가가 그래서 검은고의 줄을 끊고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는 데서 비롯되죠. 절친 또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함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자 여러분 백절불굴 백석간두 위급함 법고창신 보죠. 법고창신. 우리 조선 후기에 정조 때 박지원의 문학관을 일컬어 법고창신의 문학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고창신이 뭔가 한번 보시죠. 법고창신. 자 모범으로 하고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창신 새로운 것을 창조하다 이랍니다. 법고창신은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미루어 짐작한다라는 온고지신과 뜻이 유사합니다. 그 법고창신 옛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새것을 창조한다. 박지원의 문학관이 이와 연결이 닿죠. 자, 잘 이어두시고요. 법고창신. 그리고 법고창신 밑에 보면은 복거지게더라 두고 뒤집힐복입니다. 그 뒤집히다, 엎어지다. 그런 수레가 엎어지는, 뒤집혀지는 것을 보고 뭔가 교훈을 받다. 나는 저렇게 운전하지 않아야지. 이런 교훈을 받을 수 있겠죠. 그 복거지게는 우리 흔히들 앞사람의 전처를 밟지 않다. 이런 표현과 통하죠. 부전자전 알아두고요. 그리고 부중지어 솥부차입니다. 소단에 든 고기 이제는 죽음만이 남았죠. 그죠? 매우 위협한 상태. 부창부수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는 아싸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죠. 그죠? 남편이 노래하고 아내가 따라하고 자 아주 죽이 잘 맞습니다. 부안의동은 우리 걸음지고 장에 가다 속담과 통합니다. 주대 없이 행함 이런 뜻이고요. 북창사무 검은 것을시 불림 문자는 중요해요. 이심전심과 같죠. 불림 문자 서 있는 문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진리는 마음으로 주로 통하는 것이다. 이런 불림 문자입니다. 자 그리고 불가사의라도 불문 가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뜻. 불문곡직 옳고 그름을 일일이 따지지 않고 이런 뜻입니다. 불언천리 천리길을 멀다고 여기지 않죠. 자 불취하면 중요합니다. 치가 부끄러워할 치예요. 그래서 아니 될 부끄러워할 치 이에 여기 마음심이 들어갑니다. 하모는 아래 사람에게 묻는 것. 그래서 불치하모는 아래 사람 자기보다 나이가 적다거나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식견이 훨씬 뛰어날 수는 있죠. 그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학문의 바른 정도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옛 성현들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비니무원 옆에다가 누항사 적어두시죠. 누항사. 조선 후기 가사문학의 대가인 박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일로의 노계 박일로죠.
바길로의 누황사라는 작품이 바로 뭐다? 주제가 여기 나오는 비니무원입니다. 누황이라는 말은 선비가 사는 가난한 집 또는 거리를 뜻해요. 이 누황사는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바길로가 낙반이 되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어디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농사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밥 갈기 위해서 이제 소를 빌려달라고 동네 평민 부자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 거절을 당하고 쓸쓸히 돌아오는 모습의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심한 모멸감을 겪게 되는 이 누황사가 주제가 비니무원, 가난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비니무원이 누황사의 주제이기도 하다. 빈천지교, 가난하고 천할 때 사귄 게 진정한 사귐 아니겠습니까? 자, 비육지탄. 앞에도 망향지탄이 쭉 있었습니다. 탄식이 귀했어요. 비육지탄은 넓적다리비, 넓적다리의 살이 오름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에 나가서 왜? 살이 너무 쪘으니까 말을 탈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우지 못함에 대한 탄식이다 이런 뜻인데 우리 삼국지의 유비의 일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빈공영사, 공적인 일을 빌려 빙자해서 살이 사욕을 채우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문제가 있네요. 자, 14번 뭘까요? 돔닫기예제. 다음 한자 성어의 의미가 이질적인 것은 백중지세, 난영난제, 기호지세. 기호지세는 호랑이를 탄 형국으로 이제 어쩌지 못하다는 뜻이고, 호각지세, 막상막하는 모두 우위를 가릴 수 없으리만큼 비슷한 능력, 뛰어남을 뜻하죠. 자, 여러분 시옷하면 뭘까요? 숏. 사고 묻힌 사방에 돌볼 만한 친척이 없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면초가 사방에 노래소리 가득하다. 좀 전 우리 한자성어 첫 시간이었습니까? 그때 항우와 한신 그 유방에 얽힌 얘기 있었죠. 자, 사양지심, 이 사단은 맹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예지가 사덕인데 보시면은 측은지심, 인지다냐라. 그러니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은 인을 알 수 있는 단서다. 이렇게 되면서 측은지심, 수지심, 사양지심. 그러니까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입니다.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근본이다. 그를 알 수 있는 단서다 할 때 맹자의 사단의 하나입니다. 읽어만 두시고 사필기정 일은 반드시 바른대로 돌아가다. 아까 속담할 때 꼭 뒤에 부은 물이 발끝에 이르다라는 표현과 같죠. 산전수전 다 겪다. 온갖 고통과 어려움. 산하공덕, 꽃을 뿌리는 불교 행위예요. 그 다음에 살신성인, 자기 몸을 희생해서 목적한 바를 이루다. 여러분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그 시문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것도 이 주제가 살신성인으로 보이죠. 삼고조려, 세 번 나의 초막, 초리는 초막입니다. 나의 초막을 찾았다. 이 제갈공명의 출사표라는 명문장에 나옵니다. 이 유비가 제갈공명을 군대의 통수권자로 이렇게 모시기 위해서 그의 초막을 세 번이나 방문했다 이런 뜻에서 비롯되면서 인재를 구하고자 몸소 무릅쓰. 자고로 위정자가 되려면 인재를 잘 발탁해서 기용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 한번 하고 삼순구식은 좀 전에 일러드렸고요. 삼인성은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다. 아무리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하면 믿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삼정지도 읽어두고 상가지고 상가집게 주인 없는 게 여의고 기운 없이 초라한 사람. 우리 조선의 역사에 보면은 대원군이 한때 뭡니까? 바로 조시, 풍양조시 또 여러 권문세족에 짓눌려가지고 왕실의 힘이 약했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명코자 살아나기 위해서 상가집 개노릇을 했죠. 이럴 때 상가지금이랑 상전벽해 뽕노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 세상이 급변함 이런 뜻이고요. 세옹지마 변방 늙은이의 말.
이런 자꾸적 해석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 중국에 그 보면은 이 몽고편에 나오기도 하죠, 그죠? 예, 거기 보면은 국경 건교에 점을 잘 치는 노인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에 어느 날 이 집의 말이 국경을 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오랑캐 땅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위로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복으로 변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점을 쳤는데 수개월이 지나서 그 도망간 말이 오랑캐 장수의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집 나간 말이 재산이 2배로 늘은 셈이죠. 그 사람들이 집 나간 말이 오랑캐 장수의 천리마까지 데려왔구나 해서 막 축하했습니다. 그러자 이 영감이 이것이 어찌 화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 집은 또 부자라서 아주 좋은 말이 많았는데 하필 그 집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그 마리에서 떨어져가지고 낙마사고가 일어나서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요즘에야 깁스하면 되지만 옛날에 다리 부러뜨리면 바로 절름발이가 됐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 말이 와서 다시 기쁨이 된 줄 알았는데 저 집의 아들 다리를 부러뜨렸네 이래서 또 위로했겠죠. 그러자 이 영감이 또 점을 치기를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복으로 하지 않겠는가. 그 영감님의 성격은 복과 화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다분히 이원법적이었지만 그래서 1년 만에 오랑캐들이 대거 일어나서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그 장정들은 모두 전투에 참여해서 열의 9이 사망률 90%의 사망률이 발생했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저렸기 때문에 징집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아비와 아들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에서 복이 화가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이런 세상이 치는 무궁무진해서 예측할 수 없노라. 이와 같은 글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전국책 여기도 나오고 몽구에도 나오는데 이 세용지만은 인생의 앞날은 감히 예측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 유산 한자성어로는 전화위복도 되고요. 다음에 음지전 양지변도 됩니다. 음지가 양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잘 나오는 편이니까 고사의 얘기까지 제가 낱낱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선견지명하라 두고 선공후사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하는 것을 선공후사라 그래요. 선우후락도 같은 맥락입니다. 설상가장 그 눈 위에 서리가 덮쳤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좋은 일이 겹치는 것은 금상첨화지만 이것은 나쁜 일이 거듭되죠. 서로 금상첨화와는 반대입니다. 세한송백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 소나무, 백은 잣나무입니다. 소나무, 잣나무가 더디 시듬, 상록산입니까? 더디 시듬을 안다. 그래서 날씨가 추워진 연후에 뭡니까? 소나무, 잣나무가 지조가 있다는 걸 안다라는 뜻으로 우리 그 신하들의 지조를 평가하는 글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속수문책 연결해두고 송무백열 소나무가 무성하니 잣나무가 기뻐하다. 친구의 그 잘됨을 기뻐하는 표현이고 송양지인하라 두고요. 너무 착하기만 해서 쓸데없는 아량을 베품을 두고 송양지인 그럽니다. 자, 수구초심 잘 나오는 편이죠. 수구초심 한번 보실까요? 머리수 그죠? 머리를 여기 언덕구입니다. 언덕구 태초 심 초심은 태어난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언덕 쪽으로 태초의 언덕 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마음. 그 수구초심은 향수입니다. 여우가 죽을 때 자기가 태어난 고향 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죽는다 이런 표현하죠. 향수, 사양지심과 통하고 또 호사수구라는 말도 있죠. 그죠? 수구초심, 호사수구, 사향지심, 향수로 같은 뜻이다. 정리를 해두세요. 자, 우리 221쪽에 수렴청정. 예, 여러분, 빈추라는 한자에서 섭정이라고 배우실 겁니다. 섭정은 왕이 나이가 어려 정사를 돌보기 어려울 때 주변에 남자든 여자든 주변에 아버지든 어머니든 정치를 대신해 주는 것을 섭정이라 그럽니다. 그 섭정 가운데 왕대비나 대비마마 여자가
주렴을 내리고 이렇게 정치를 듣다는 표현으로 특별히 수렴청정이 있었죠. 자, 수소양단 좀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쥐가 머리를 이렇게 내밀고 어디로 갈까 망설입니다. 망설이는 쥐 이런 뜻이. 수수대토 그릇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리는 요행. 우리 시험 문제였죠, 그죠? 또 어리석고 융통성 없는 사람 각주구금 미생지신과 뜻이 동일합니다. 숙맥불변 숙이 여러분들 그 콩숙입니다. 맥이 보리맥 콩보리를 구분 못하는 사람. 흔히 우리가 농담조로 쑥맥가 이러죠, 그죠? 이 쑥맥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일자무식합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목불식전 것 같아요.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한번 알아두고요. 시위소찬 시위 높은 벼슬이 있으면서 월급만 받아 챙기는 관리를 뜻해요. 고위 관직자가 자기 할 일을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기는 관리. 이래서는 안 되겠죠. 나라의 기강이 흔들립니다. 그를 두고 시위소찬이고요. 식자 우한할 때 알식 글자자입니다. 글자를 아는 것이 오히려 우한이다. 아는 것이 병이다. 이런 표현이죠. 신상필벌. 그러니까 이 죄와 벌은 거기에 마땅하게끔 행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벌 줄 사람에게 벌을 주고 죄를 진 사람에게 벌을 주고 상을 받을 사람에게 상을 줘야지. 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도 하면 기강이 무너지죠. 그 문제가 생기죠. 자, 신상필벌 연결해 두시고 신원섭발은 사람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이에요. 신은 용모, 언, 말, 서, 글, 판단력 이 네 가지입니다. 용모와 말과 판단력과 글 이 네 가지를 사람을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에다 연결했죠. 뭐 오늘날은 여러 가지 필기시험이라든지 면접 이런 형태가 다른 시험을 봐서 그 필요한 인재를 뽑는 법이겠지만 자, 신토불이 몸과 글은 하나가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사람은 그 땅에 나는 농산물을 먹어야 한다. 우리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신토불이 신토불이 신토불이야 뭐 이런 노래도 있듯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세국적이기도 하고 자국의 그 자민족 우월주의 같기도 하지만 요즘같이 그죠? 아주 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구촌 시대에 글로벌 시대 말이에요. 신토불이만 너무 고수해서는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아마 요 뜻이 이렇다는 거 참고 한번 하고요. 해방에 대한 약간의 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시일반 꼭 알아두세요. 시가 숟가락시입니다. 그러니까 10숟가락이면 한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즉 십시일반은 10숟가락이면 한 사람 먹여 살리니까 조금씩 도움을 주면은 한 사람을 능히 돕기가 쉽다. 우리 향약의 4대 강목 가운데 환난상휼 있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서로 돕다. 이런 표현과 통하고 여러분 잘 살펴보면 오늘날의 보험제도도 이러한 십시일반 환난상휼에 이와 같은 덕목을 좀 더 제도화시킨 것이라 좋은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도움닫기 이제 1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어가 문맥에 2개가 들어갑니다. 빈칸에 알맞은 한자성어 차례대로 집에 불이 나자 김씨는 당황하여 불 앞에서 당황했다는 표현 한번 밑줄 긋고 이렇게 한자성어라 또 내지는 속담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당황하여 뭐 속수무책이었다, 속수무책 사면초가였다, 사방에 초나래 노릇이 가득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처지였다. 그래서 비슷할 것 같습니다. 설상가상 글쎄요. 그런데 이웃집 송씨는 이웃집 사람입니다. 무엇 한 채 자기 집에 불이 옮겨 붙을 것만 걱정하고 있었다. 동분서주 아니겠죠? 2번이 답이네요. 속수무책 손실 바가 없이 어쩌지 못하고 수수방관 섬에 손을 끼고 방관자의 내일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2번에 속수무책과 수수방관이 문맥에 들어가면 적절하게 연결이 닿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까지 연결했는데 조금 시간 여유 두었다가요. 여러분 이응에
영부터 아가 사창이죠. 한자성어 이 꼼꼼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응용된 문제 또 기본적인 어휘력이 구축이 될 뿐더러 응용된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한자성어의 뜻, 작부적인 뜻, 또 고사성어는 배경설화를 알면서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한자성어끼리 또 반대의 의미를 지닌 한자성어끼리 학습할 필요가 있죠. 이럴 때는 주제별, 모든별 학습이 필요하고요. 또 더 나아가 속담과의 연계되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속담과의 연계되는 문제, 앞에서 공부한 속담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그와 같은 훈련도 필요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학습해야 할 대목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자의 명확한 뜻, 그리고 한자의 표현,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가시죠.